오늘 중대부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가올 여름방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2학기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저는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였고요. 현재 시대인재 대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부터 중대부고 수학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에는 대치 두가 강남대성 다원에서 우리 고1, 2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본 흔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벌 매스랩 앰버서더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대인재 S반 선생님들이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내신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부교재를 정말 많이 풀었는데 왜 이번 시험에서 좀 많이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교재를 많이 풀었는데 왜 그랬을까? 요 친구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교재는 이렇게 대비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심화 변형에 대한 예고가 충분히 있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도 경우의 수 문항에 대해서 내가 원본 문항인지도 모르게 어렵게 좀 출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좀 잘 준비해봐 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사실 좀 예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우리 12번 같은 문항이 소수 문항 순서상 추가하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중문항에 해당하는 정도, 난이도가 중문항이지만은 조금 어렵게 심화해서 출제하는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비슷하게 대비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 변형에 대해서만 연습했던 친구들은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잡도가 높아지게 좀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황해서 문제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변형인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단원끼리 좀 혼합을 하거나 그리고 이 선정 문항 안에서도 이 두 문항을 거의 혼합해서 출제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당황하고 문제를 잘 못 풀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변형인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1번 같은 문항이 그래도 원본에 있는 아이디어를 잘 담겨진 문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했다면 저는 그 부분까지는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과 2번에 대해서 좀 어렵게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황하고 시간을 많이 뺏겨서 시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해서 많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심화 변형부터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심화 변형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험장 안에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그리고 또 경우를 빠짐없이 다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문항은 15번까지 도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얘는 남아요. 그래서 우리 4번 던지는 것도 일단 한 번 더 추가가 되었고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건데 얘는 4번 던져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 세는 게 조금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분명 한 부분이라도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변형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자체도 많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본에 있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우리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심화 변형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됐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문제로 연습했습니다. 요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내가 어디까지 심화해서 맞춰볼 수 있냐까지 연습하셔야지 충분한 대비가 된다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요. 조건을 좀 바꿨어요. 여기 있는 이 다조건. 이 나라 조건으로 좀 바뀌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원본 문항 자체도 조금 아이디어가 있어서 문제 풀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얘도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좀 더 어렵게 나온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항을 충분히 연습한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다. 심화 변형에서 많이 다뤄봤어야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얘는 세 가지만 잘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얘는 세 가지 이상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도 있고 네 가지도 있고 다섯 가지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쉬운 거는 여사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조금 더 문제가 쉽습니다. 다섯 가지 하고 두 가지만 세면 되기 때문에 다섯 가지 되는 경우에서 두 가지 뺐으면 아마 잘 풀었을 것인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다가 케이스 분류해서 시간 좀 많이 뺏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세 가지만 나왔지만은 셋, 넷, 다섯 가지 세는 것 때문에 약간 운용에 있어서 힘들었을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화 변형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번 같은 문항도 제가 사실은 조건을 많이 추가해서 연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심화 변형에서 문제를 연습하는 게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중대보고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런 심화 변형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있는 문항뿐만 아니라 저는 요일을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연습했었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심화 변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봤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심화 변형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름방학 2학기도 심화 변형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조건 변형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번에 더 특이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제가 이제 9번 문제였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아이디어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구하는 값을 합쳐서 만든 문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지만 얘는 2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잘 전개하면 A, B는 2가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가볍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비제곱만 간단하게 나타냈으면 됐던 문항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잘 풀어봤으면은 이 문제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저는 좀 가장 어려웠다라고 좀 생각하는 문항이에요. 근데 왜 어렵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냐면 사실 실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2층에서 3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애들이 비주얼적으로 이제 쪼는 거죠. 정말 많이 세야 되나?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쫄았을 텐데 실제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인데 여기서 바뀐 거는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예요. 근데 바뀐 건 없어요. 뭐냐면 더한 거 5의 배수, 뺀 거 5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된 아이디어가 더한 거 뺀 거 5의 배수야. 그래서 뺀 게 5의 배수니까 일단 먼저 C가 5의 배수.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셋 중에 하나 가져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A 더하기 B도 5의 배수니까 경우가 0, 0, 1, 4, 2,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이 비주얼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운 문항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포인트는 요거 시간 좀 걸렸는데 얘도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더 걸리지 않을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당황했던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도를 다양하게 높여서 조건끼리 혼합해서 출제하는 경험도 이제는 앞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4번 문항이에요. 이 문항은 아마 자작해서 이제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단원끼리 혼합한 문항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수나 소수에 대한 조건도 꽤나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들 다 더하면 결국에 우리 2차식 나올 거고요. 최소값이니까 우리 그 최소값 잘 구하면은 A와 B에 대한 걸로 표현이 되고, 자연수니까 순서상으로서 잘 구했으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 단어, 그러니까 이 14번이라고 하는 이 위치적인 좀 압박감이 더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항은 그래도 좀 풀었을 만한 문항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단원 간에 연결을 시킨 문항을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켰고요. 2차 부등식이랑 행렬 분명히 연관을 시킬 것 같은데 해서 A, B 곱해서 내가 2차식 만들게끔 잡아두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단원 혼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충분히 또 경험시켰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심화 변형과 조건 변형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고요. 다음은 숫자 변형. 원래 나오던 게 조금 나오긴 했어요. 고난도 부분에 대한 거는 숫자 변형에서 출제됐던 경험이 있죠. 그게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번 문항인데요. 되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표현만 따왔어요. 여기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로.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는 여기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여기서 가져와가지고요. 조금 더 약간 원래 있던 문항보다는 어려워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려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주얼적으로는 두 문제를 합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진짜 핵심된 아이디어였고 요거 잘 알고 있었으면은 어렵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두 분의 차가 4가 되는 거 상황에서 얘 6이었거든요. 얘 5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거랑 우리 완전히 동일하게 겹치는 거랑 그 다음에 하나만 겹치는 경우 요것만 이제 좀 잘 셌으면 두 분의 차가 4다라는 걸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숫자 변형된 급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 문항 있는 거 보시면 서술형 문항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숫자만 거의 변형해서 출제한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항은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항 풀었으면 충분히 풀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풀면서 주기 잘 연습해. 근데 주의할 건 케일리 해밀턴 정리 쓰면 안 돼.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속도에 있어서 좀 버벅일 수는 있었겠어요. 근데 직접 거듭 제곱해가지고 주기성 잘 보였어야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잘 썼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특징 설명 좀 드릴게요. 난이도 좀 올라갔습니다. 저번에 제가 좀 예측을 했던 건 80점대 한 중반으로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제가 76으로 좀 잡아두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략 정도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76점 정도로 제가 설정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정 문항 안에서 대부분 출제하기는 해요. 근데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숫자 변형만 가지고 연습했다라고 한다면 부교재를 풀었어도 이번에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화 변형에서 많이 출제하시니까 복잡도 높여서 많이 연습하셔야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기출 잘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선정 문항 중에서도 우리 작년 기출에 있던 문항이 있어요. 그 문항을 이번에 좀 되도록 많이 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단원 융합해서 혼합해서 출제한 거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 셀렉 문항들 간에 혼합해서 출제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재 문항들에서도 융합해서 많이 이제 연습해볼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우리 6월 29일 설명에 있었는데, 그래서 난이도가 심화해서 출제되는 게 요즘 더 많이 나오는 추세고 이걸 연습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텐츠룸에서도 자료가 잘 나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습하고 계셨었다라면 충분히 그래도 대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해당하는 문항 어렵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나올 것입니다. 미리 제가 예고를 드렸다라는 거 설명 좀 드리고 싶고요. 서술형 문항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은 대략적인 좀 난이도는 한 중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돼서 핵심된 우리 객관식 문항 그리고 사답형 5번 정도가 저는 주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11에서 한 14번 정도에 해당하는 문항이 좀 어려웠던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화 변형해서 우리 앞으로 잘 연습하자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름방학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라고 좀 질문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 여름방학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많이 덜어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수도 듣고 뭐 미적도 듣고 그리고 다가올 뭐 기하도 듣고 뭐 이렇게 다 해보겠다라고 좀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현행이에요. 이번에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 부교재 진짜 심화 변형까지 더 연습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부교재 미리 더 많이 풀어볼 걸 하는 그런 고민들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현행 내용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내용을 다 다루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현행에 대한 내용이 정말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욕심에 대한 선행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중대 보고 학생들 연합반에서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2학기 지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 여름방학에 공수도 정말 많이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라서도 제가 더 말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현행이 정말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선행을 좀 말리고 싶고 현행에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부터 우리 부교재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중대보고 시즌 제로라고 해서 7월 9일에 목요일에 잠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찾아오셔서 공수투 전단원 테스트를 같이 보시고요.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선행을 들어도 되는가? 아니면 공수투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 요걸 정말 잘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공수투 전단원 테스트 공수투가 잘 이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만들었고요. 중대보고 기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중대보고 경향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설하고요. 우리 아이들 제가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너 현행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도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현행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 제가 우리 아이들 개별 상담하고 기말고사 시험지 보면서 상담 진행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설명드릴 내용이 부교재 선수학습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방학부터 우리 원본 문항 그리고 숫자 변형 그리고 조건 심화까지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시작했을 때 시작하면 정말 늦어요. 왜 늦냐면 우리 이미 중대보고는 이 부교재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강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강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시고 부교재를 내가 여름방학부터 선수학습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학교별 특성을 잘 반영해서 여름방학 중대보고 학교별반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수투 스파르타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수투 내용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현행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차를 좀 빡빡하게 채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회로 개강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 앞서 2회를 더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보고 나서 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제가 7월 14일 날 우리 선 개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월 14일과 16일은 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할 거고 다시 돌아와서 도형의 방정식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력 심화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부교재 조금 더 풀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먼저 와서 부교재 선수학습해서 우리 안정적으로 내신을 먼저 맞아보자 라고 목표를 하고 진행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9시부터 우리 1시까지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요. 이때 뭐 하냐면 먼저 부교재 원형 문항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 원형 문항 아이디어 담겨 있는 거 충분히 학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실전 개념과 함께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 변형 문항을 풀 겁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게 부교재 문항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기본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본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룰 수 있도록 수학적인 피지컬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문제를 넣어두었고요. 부교재 변형 문항 중에서 주요 문항을 제가 여기에 워크북에 담아두었습니다. 우리 중대보고 부교재 선정 문항 보시면 대부분 다 어려운 문항이에요. 그런 어려운 문항들, 주요 문항에 대해서 변형해서 숫자 변형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테스트인데요. 중요한 게 우리 중대보고 맞춤 스타일로 갑니다. 이게 학교별반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14 더하기 6 더하기 3 구조로서 우리 50분 잡고 중대보고 스타일에 맞게 변형 문항 많이 넣어서 실제 시험처럼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중대보고 스타일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주간치 변형 문항 4는 조건 심화 변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넣어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형 문항 풀었고 숫자 변형 풀었고 테스트에서 복습까지 잘했다면 조건 심화까지 한번 풀어보자, 미리 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주간지까지 이렇게 같이 나가서 부교재를 대략 원형 문항 포함해서 한 5번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다. 여름방학에 그렇게 끝내보자 라고 생각하고 제가 학교별 반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부터 끝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클리닉인데 클리닉은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잘 풀고 있는지, 제가 의도한 대로 잘 학습하고 있는지 한 명 한 명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휴대폰 당연히 걷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움직인다라는 거. 물론 조교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움직여서 우리 학생들 집중도를 높인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올클 시트라고 해서 과제, 테스트 특이사항들 같은 경우 전부 다 학부모님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인지 S반 선배들, 중대보고 선배들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 상담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대인지에서 미네르바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달아두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중대보고 선배들이 학습 상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 중에 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교재 우리가 많이 풀었을 때 5배수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화했다면 이제 5번, 6번 조건 심화에 해당하는 부분 위주로 많이 연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형 문항 5, 6은 조건 심화 변형을 같이 연습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조건 심화 변형에 해당하는 문항도 워크북에 실어 두어서, 그리고 이 문항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피지컬을 조금 높일 수 있을 만한 문항도 같이 심어두어서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중대국어 커스텀 모의고사예요. 중대국어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선정 문항이 정해질 때마다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테스트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선정문항 선생님 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저희 매스랩 컨텐츠 팀이 달려들어서 여기 있는 이 문항 이렇게 변형해, 그리고 좀 쉬워 보이는 문항도 어렵게 변형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 심화 변형하는 것이 정말 많이 연습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인지에서 함께 움직이고 컨텐츠 팀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주관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건 심화 변형에 해당하는 문항들 충분히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 문항 실어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지컬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문항도 같이 넣어둘 예정이니 이 주간지로 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3월부터 시대인지 중대국어를 담당했고, 컨텐츠룸, 파이널 1, 2회차, 그 다음에 컨텐츠룸 시즌2, 스위치 4회분과 파이널 1, 2회차가 나갔고요. 마지막 보충 자료로 제가 셀렉 20까지 정말 이 문항 안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 심화 변형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국어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진심으로 중대국어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거는요, 부교재 10번 풀고 들어가자. 근데 이번에 경험했듯이 숫자 변형만으로는 안 된다, 숫자 변형 연습하되 조건 심화 변형 진짜 많이 연습하자라고 하는 게 제 목표고요. 10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야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다른 학교별 연합반과의 저는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교별 반에서만 오로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상담 QR 있습니다. 혹은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신성지 수학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이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가올 시즌 제로, 그리고 우리 여름방학 특강에 우리 아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